이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시기 직전까지 집필했던 동양평화론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양 고전, 한국 역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비판정본 동양평화론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종래의 출간되었던 동양평화론에 오류가 많아 필사본과 대조의 작업을 거쳐 비판정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 중, 일, 세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정도밖에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양평화론에 쓰인 한 글자, 한 글자를 고증하고 번역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난 이제까지 안중근 의사를 그저 이등박문을 사살한 정도의 독립투사로만 생각했었구나 라고 자책을 하였고, 또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공부했지?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사상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평화론은 교과서에 수록된 어느 누구의 글보다 뛰어납니다. 요즘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매체에서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만을 다룰 뿐 안중근 의사의 핵심 사상인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피상적 언급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동양평화론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당당히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되었으니 안중근 의사와 같은 열린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해야 할 위치에 섰기 때문입니다. 동양평화론의 구성은 서문, 그리고 전감, 현상, 복선, 문답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문과 전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원고를 다 쓰지 못하고 순국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의 원고지만 안중근 의사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낭독은 서문과 전감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동양평화론을 가지고 강독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무릇 합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실패한다라는 말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지금 세계는 지역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인종도 제각기 달라 서로 경쟁하기를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한다. 농사짓고 장사하는 일보다 예리한 무기를 연구하는 일에 더 열중하여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을 새롭게 발명하니 이것들은 모두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손상시키는 기계이다. 청년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희생물처럼 버리니 빗물이 내를 이루고 살점이 땅을 덮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보통 마음이거늘 맑고 깨끗한 세상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맺히자 등골이 오싹하고 마음이 사늘해진다.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민족은 글 공부에 힘쓰고 자기 나라를 신중하게 지켰을 뿐이고 유럽의 흙 한 줌도 땅 한 자도 침범하여 빼앗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대주에 사는 사람과 짐승과 풀과 나무도 모두 알고 있다. 최근 수백 년 이래로 유럽의 여러 나라는 도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까맣게 잊어 날마다 무력을 일삼고 경쟁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이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심하였으니 그들의 포악한 행동과 잔혹한 해악이 서양과 동양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악행이 가득 차고 죄가 넘쳐나면 하느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한 번의 기회를 내려주어 동해 가운데의 작은 섬나라인 일본으로 하여금 이런 강대국인 러시아를 만주 대륙에서 한 줌에게 거꾸로 뜨리게 하였다. 누군들 이를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면 땅에 이로움을 얻고 사람의 마음에 호응하는 이치이다. 그 당시에 만약 한국과 천국의 두 나라 인민 모두가 일치하여 지난날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을 어찌 굳이 따질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한국과 천국의 두 나라 인민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조금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병사들을 환영하고 짐을 옮기며 길을 닦고 정탐하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을 기울인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두 가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일본 황제가 전쟁을 선포하는 글에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런 대의는 푸른 하늘의 밝은 햇빛보다 더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천국의 인사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감화되어 따랐던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더구나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것은 황인종과 백인종의 다툼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원수로 여겼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도리어 크나큰 애정당을 이루었다. 이것은 또 사람 마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니 이치에 맞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통쾌하고 장하도다. 수백 년간 악행을 저지른 백인종의 선봉 러시아를 단 한 차례의 공격으로 대파하였으니 천고의 드문 일이며 모든 나라가 기념할 탁월한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과 천국 두 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표정을 같이 하기로 꾀하지 않았는데도 기쁨을 가눌 수 없었던 것은 일본의 정략이 순서에 따라 진척되어 동서양의 하늘과 땅이 처음 갈라진 뒤로 가장 큰 업적이자 통쾌한 모양임을 스스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안타깝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일본은 승전하고 개선한 뒤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압하여 강제로 조약을 맺었으며 만주의 장춘 이남을 조차를 핑계삼아 점거하였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의혹이 구름처럼 갑자기 일어났다.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바르고 큰 공운이 하루아침에 뒤바꾸었으니 러시아의 만행보다 더욱 심한 일이다. 슬프다. 용과 호랑이의 위세로 어찌 뱀과
고양이의 행동을 일삼는가? 이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를 다시 구하려 해도 어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몹시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이라는 말에 관해서는 이미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들어가서 철석처럼 굳게 자리 잡았고 한국과 천국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글과 사상은 비록 천신의 능력으로도 끝내 없애기 어렵다. 하물며 한두 사람의 꾀로 어찌 뭉개 없앨 수 있겠는가. 오늘날 서세동점의 환난을 동양인종이 일치단결하고 힘을 다해 방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다. 비록 어린아이라도 이를 알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일본은 이런 순조로운 형세를 둘러보지도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착취하고 우위를 갑자기 끊어버려 스스로 방율 주세를 취하여 어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는가. 한국과 전국 두 나라 사람들의 소망이 크게 꺾이고 말았다. 만약 일본이 정략을 고치지 않고 핍박을 날로 심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차마 같은 인종에게 모욕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론이 한국과 천국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솟음 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한몸이 되어 스스로 백인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한 형식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동아시아 수억만 명의 황인종 중에 뜻 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분관계한 사나이들이 어찌 수수방관하며 동양 일부가 새카맣게 죽는 참상을 앉아서 기다리려 할 것이며 그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따라서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을 하얼빈에서 벌였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는 여순구로 정해졌다. 뒤이어 동양 평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깊이 살펴보기를 바란다. 1910년 경술 2월 대한국인 안중근이 여순 감옥 안에서 쓰다.